우울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우울한 감정이 본인의 일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우울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면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조울증이야. 나 조울증이 좀 있어.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럼 조울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조울증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게 좀 성격이 날뛴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조울증이 있는 분을 만약 혹시라도 그분이 겪어보셨다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조울증은 그렇게 쉽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뭐 우울한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죠. 스스로가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심리적인 병이고, 조 상태에서는 타인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병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조울증이니까 조로 갔다가 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우울한 만큼 안 좋기도 하지만 조일 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울은 나쁜 거, 조는 좋은 게 이게 아니라, 우울함은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안으로 파고들면서 스스로를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가깝고, 조는 이걸 폭발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웃고 막 기분 좋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조 상태가 폭발하면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고 막 약간 망상 같은 걸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힘도 굉장히 세져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딱 꽂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생각이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꽂히기 때문에 힘도 굉장히 세지죠. 그리고 우울인 상태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어떤 일정한 순간에서 약간 그 우울함에서 좀 빠져나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우울함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울증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감정이 조금 기복이 있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울증이 있으신 분들, 또뭐 제가 굉장히 아끼던 분들 중에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총명해요. 뭐 그 조울증이 있어야 총명하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총명한 분인데, 조 상태나 울 상태로 가면 이 지능이 평소만큼 그렇게 정상적으로 발휘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아이 같아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조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망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울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피해 의식을 막 발휘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죠. 감정과 지능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따로, 지능은 따로, 심지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발달할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지능도 그거에 맞춰서 기복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의 지능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정말로 우울이 극심에 달한 그 순간은 나의 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함을 이겨내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실은 논리력입니다. 내가 논리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울한 순간을 이겨내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좀 힘든 점은, 우울해지면 논리력이 발휘가 안 돼요.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체? 우울한 순간에는 내가 지금 우울할 때 드는 감정을 나중에 우울한 감정이 없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분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울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적어두고 나중에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를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해보시면 내가 우울할 때 떠오르는 감정, 비슷한 감정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분석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나한테 먼저 전화를 안 해.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시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논리력이 뛰어난 상태면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결론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단순하고 진리에 가까운 다른 답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단순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오컴이라는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면도날처럼 복잡한 그런 이유들은 다 쳐내고 단순해졌을 때 그게 진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랬으면 내가 지난달에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인사를 뭐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끝마디를 약간 흐리면서 안녕하세요 이거에 저 사람의 기억을 계속 하다가 한 달 만에 지금 나한테 저렇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못 봤구만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뭐 그냥 평소에 눈이 나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든 좀 더 단순한 생각들이 존재해요. 어떤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모카 커피를 시켰어요. 위에 휘핑크림을 얹어줘야겠죠. 근데 휘핑크림을 안 얹어줬어요. 직원 알바생이 지난주에 내가 모카 커피를 시켰을 때 휘핑크림 얹어줬는데 오늘 안 얹어줬어. 그러면 저 직원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나? 나도 똑같이 돈을 냈는데?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방침이 바뀌었거나.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건. 근데 이런 생각이 우울하지 않을 때는 논리적으로 들어요. 근데 우울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지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울할 때 본인의 지능을 본인의 지능에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는 거는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때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울한 생각이 뭐 잠깐 반짝하고 지나간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아 그래 우울할 때도 있고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 어떤 한 생각에 꽂혀서 계속해서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생각들을 적으세요. 나는 매번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는데 저 사람은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더 나가서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작 그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딱히 늦은 것도 아니라면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마음속으로 우울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에서 뭔가 고통을 주려고 해. 이런 예를 들어서 우울함이 만들어내는 비논리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만나고 있는 동안 좀 불쾌하게 태도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티격태격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그 머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해라는 생각부터 처음에 떠오르겠죠. 그 사람은 날 싫어해부터 떠오르거나 그 다음에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그래서 적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적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내가 감정적으로 평온해졌을 때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해보세요.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나는 착한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사기를 칠까? 혹은 뭐 나는 착한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이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착한 거랑 사기 안 당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사기를 안 당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공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 인간에 대해서 혹은 뭐 이 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사기를 당할까? 이건 맞아요. 나는 뭐 돈을 열심히 벌려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돈 버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돈을 못 벌까? 이건 말이 되죠. 근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돈을 왜 못 벌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울한 상황에서는 이걸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울함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있어서 우울해. 그런데 혼자 있던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혼자 있지 않아도 우울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우울할 거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혼자 있어도 우울하지 않을 때 많았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사소하게 무언가 잠을 자는 순간 뭔가 그런 순간엔 우울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혼자 있어서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서 외로워. 난 항상 혼자여서 외로워. 혼자 있는 거랑 외로운 건 달라요. 다른 사람이랑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만약
그 우울함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면 그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너무 익숙해서 다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최대한 비판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우울함을 만들어냈나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외로움도 실은 그것을 인간 다른 사람으로서 채우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사람은 언제나 언제든 혼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혼자 해야 되고요. 물론 협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혼자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마다 외로울 건가요? 그때마다 외로워서 힘들 건가요? 혼자서 무언가 아무 일에도 집중 못하고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롭다는 느낌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때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외롭다는 느낌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 그 외로움은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사람으로 자꾸 채워버렸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함도 만약 그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타인의 힘을 빌리거나 무언가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 그것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울한 감정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평온한 상태가 일상이 되어야지 우울함이 일상이 된 것을 그대로 두고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술을 통하든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감정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술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사람이 없을 땐 다시 그 우울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쫓게 되겠죠. 그게 없으면 난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우울하거나 외로운 감정을 논리적으로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평소 감정 상태를 뭐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계속 우울함이 지속돼 왔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평범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 항상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SNS만 그러는 걸 가능성이 커요. 음.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울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순간까지 우울함을 끌어와서 그것을 계속 곱씹지는 마세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의 미션은 뭘까요? 만약 혹시나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 우울한 메시지가 있다면 왜 그럴까? 이 우울함이 왜 생겼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를 떠올렸다면 그 감정의 원인을 오늘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뭐 못생겨서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 아름다우시겠지만 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게 부족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우울할까? 이게 맞나?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만 일단 깨달아 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 감정이 논리적일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깨달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길 바라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수업에 관련된 제가 드리는 미션들을 메모해 보시면 점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